자, 들으신 것처럼 오후 2시부터 이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이 덕수궁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특검 수사의 편향성 등 이 정부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정치권 쟁점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2차 장애 집회를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이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인데 살펴보니까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여는 게 거의 6년 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국회에서 저희가 뭔가 입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입틀막 하지 않습니까? 법사위 보면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이제까지 각 당이 내정한 간사 관련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표결을 통해서 무력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수 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 이걸 넘어서서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뒤흔들고요.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탄핵을 언급하고 청문회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법부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민주당 검사를 넘어서 민주당 판사식의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법부를 바꿔치기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겁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볼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오늘 10만 명 이상이 충분히 나오실 거라 저는 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라는 건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장애 집회 명분은 없고 장애 투쟁이 아니라 장애 투정이다. 이런 비판까지 합니다. 그렇죠. 국회 안에서 충분히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든 아니면 대화 요구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나간 것이고 그게 국민 일반과 접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핵심 지지층 결집 목적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5년 8개월 만이라고 했는데요. 2020년 1월에 있었던 장애 집회가 지금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지지율은 매우 낮았고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거리로 나간 겁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당 내에서도 왜 이런 방식의 투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똑같이 제기됐고요. 장애 집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동의를 설득을 하지 못하고 국민 여론 민심을 얻지 못하니까 당시 추진되고 있던 선거법, 공수처법, 예산안 다 통과됐고 오히려 이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2020년에 있었던 총선 대패로 이어진 겁니다. 그때 그래서 국민의힘은 장애 집회를 통한 여론 설득은 우리가 하는 이 정치 투쟁 방식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던 상황인데 또 이런 상황으로 하는 게 그게 달리 선택지가 없을까요? 물론 무기력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전제로서는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전제 조건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냥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장애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힘 안에서도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장외 투쟁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투쟁보다 지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어디에선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면 제가 그분들께는 굳이 장애 투쟁으로 나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장애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장외투쟁에 함께하는 게 맞다라는 건데 이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응은 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은요. 집회 가지 않을 생각이다. 중도층 마음을 돌리는 데 효과가 없고 수도권 민심을 지도부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현진 의원은 국감도 앞두고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장애 집회를 계속하면 당원들 피로도가 쌓일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장애투쟁에 몰입하느냐. 근데요, 저희는 국회에서 싸웁니다. 필리버스터도 하고 국정감사도 할 거고 상임위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있어서 결국은 수적 다수에서 우리의 어떤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박찬호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만들어낸 내란과 극우 프레임, 그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큰 만큼 그 권한의 크기만큼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야당의 존재가 여당 그리고 나아가서 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제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전히 25% 막고 있고요.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달러를 했는데 우리는 트럼프의 얘기를 듣는 건 뭡니까? 선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너무 합의가 잘 돼 있어서 뭔가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상회담이 잘 됐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관세 협상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진짜 국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을 의존해서 뭔가 우리의 어떤 국익을 최선화하는 데 있어서 관세 협상 제대로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개편 통해 가지고 검찰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예산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빼서 국무총리실 밑에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은 굉장히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광장에서 쏟아내는 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 이제까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요구, 국민적인 어떤 책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투쟁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원내 투쟁과 원외 투쟁 이걸 투 트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이나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게와 존재감의 목소리에 대해서 폄훼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내세우고 있는 야당 탄압, 독재 정치라는 구호만으론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장애 집회 득과 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아무런 득이 없고요. 계속의 이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가 국민적 지지의 마이너스 요인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내란과 극우를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현재적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이 표현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네. 내란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내란죄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 구는 실제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대구 집회를 보면 나온 구호들,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무효,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자, 민주당 놈들, 뭐 테러 집단 이런 극단적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들, 국민의힘은 7만이라고 했지만 실제 많아야 2만 내지 3만 정도였는데 거기에 보면 윤어게인, 스탑 더 스틸, 극우적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장애 집회를 통해서 극우적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극우인데 어떻게 이걸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애 집회를 할수록 오늘 서울 집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에서 그렇게 자제를 촉구하고 절제하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장애 집회를 강행하면 당연히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대구 집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그분들의 어떤 규모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그런 우려를 했죠. 그 이후에 분석 기사를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 극우입니까? 전 부정선거를 믿지 않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 극우입니까? 저는 이 극우라는 단어가 너무나 남용되고 있고요.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구급니까? 특히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극우와 내란 프레임을 이겨내고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지지한 사람 다 극우입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 그때 찬성, 투표했던 사람 극우입니까? 아니 극우의 어떤 정의 자체가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이게 말의 폭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편입과 그리고 중도층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지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좀 방통위 폐지 얘기를 좀 다뤄보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이라고 합니다. 아직 좀 입에 달라붙진 않는데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요.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방위원들 입장과 함께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곳곳에 구멍입니다.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고 또 저에 대한 표적 입법입니다.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관련 당사자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허점이 많은 법안이다. 헌법 소원,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조직 자체를 바꿉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는데요. 유일하게 한 사람 정무직만 면직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안에 왜 정무직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표적입법이다. 추출하는 어떤 목적이 다분하다는 거죠. 법이라는 건 일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인과 특정인에 대해서 뭔가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지배란 말이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적인 지배고 이게 바로 야만과 폭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예전에 야당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면 지금은 원포인트로 이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리기 위해서 아예 조직을 닫고 조직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존에 있던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상 이진숙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축출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방송 공공성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진숙 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개인 신용카드로 마음 내키는 대로 빵도 사잡수십시오라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요. 방송미디어통신의 민주주의 창달을 위한 도약, 이진숙을 그만 봐도 된다는 건 보너스다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공공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좀 분노가 더 드러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분노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2024년 7월 임명 자체가 돼서는 안 될 인사였습니다. 그때 방송통신위원장 그 이전에 이동관, 김홍일, 또 지금 이준숙 위원장으로 연결되는 이 목적 자체가 KBS하고 MBC 또 EBS의 이사진 개편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민주당 극단적인 이 방법을 써가면서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진숙 위원장까지 임명한 거고 임명하자마자 당일 10시간도 안 돼서 KBS 방문진 이사진을 바로 임명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탄핵소추 의결이 됐고 몇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됐는데 목적 자체가 방송 장악 목적이었던 거고 실제 그 이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역사인식, 방송의 독립성의 수호 의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는 분이 임명이 돼서 방송장악을 실행하고 그리고 계속 정치적 발언을 일관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국무회의 출석해서 권한도 없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본인 정치를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방송이라든가 정치 상황에 있어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었다고 본 거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2024년 7월 임명이후에 지금까지 과정 전체를 보면서 저런 어떤 심정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제 오후에 있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 또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퇴 수습이 먼저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 저희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합니다. 텅 빈 국회 회의장,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형식적인 무제한 토론을 즉시 지금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합시다.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으로 복귀합시다.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재난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재난을 정치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문 아닙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리버스터를 왜 하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어서입니다. 네. 그리고 5분의 3으로 그냥 다음 날 그제 해제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민생이 중요시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번에 덧센 특검안 관련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과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그 합의문을 쓰레기통으로 쳐박아놓은 쪽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을 얘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야당의 어떤 장애 집회나 이런 여야 협치를 원하신다면 딱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폭주했던 법안중 관련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 전체를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자꾸 반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됐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하면 나는 탄핵감이다. 제2의 IMF가 온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불안으로 국민들을 그렇게 불안케 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그 결과가 어떤지 얘기하고요. 만약에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야죠.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가 같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이 정부의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3년 11월에 행안부 전산망 마비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고 이번에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 또한 행안부 소관입니다. 저 말대로라면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부메랑이 된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 논쟁이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여야가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이 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저 시점에서는 실제 정부가 집권해서 운영된 지 꽤 지난 시점이었고 네. 충분히 운영 과정에서 행안부 자체적으로 문제의 진단 내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난 3년 전인가요? 카카오톡 전산망 마비 이후에 이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한 화재, 국가 데이터 이 재난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리튬과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죠. 물론 정부가 더 꼼꼼히 챙기고 했어야죠.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전 정부와 이번 정부를 넘어가면서 실제 국가 데이터 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피해 복구를 해서 국민들 불편함을 없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의 발언 또 책임론, 사퇴론 이걸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행안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퇴 수습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사퇴 수습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면 책임을 져야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을 때 우리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 또 남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책임 있는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